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역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는 여러분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맛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는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가 제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청소년 전문가이신 최정수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최정수 선생님과 오늘 어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의 심속, 마음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청소년 전문가이시고요. 선생님 직접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딱쌤 최정순입니다. 아, 딱쌤이요? 네, 네, 네. 저는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모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 폭력과 소년원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소년원에 더 많이 가시는구나. 네, 네, 네. 소년원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에게 감정이나 분노나 진로 같은 청소년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쌤이라는 소개 궁금하시죠? 그렇죠. 저 여쭤보려고. 네네. 제가 청소년들에게 아마 최정수는 몰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딱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 네. 딱쌤은요. 네. 딱따구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 딱따구리 선생님, 딱쌤. 아, 네. 줄임말. 좋은데, 어떻게 그런 별명이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딱따구리였어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어른이 되면은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지금 현재 딱따구리 선생님이라는 딱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딱쌤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야, 딱쌤. 네. 네, 딱 선생님. 우리 부모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어떤 부담감은 엄청 많은데 네네. 좀 아직 서툴러서 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오늘 딱 부러지게 한번 답변을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뵙기 전에 프로필 봤더니 청소년 전공하시다가 이제 교육학까지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전환하신 데는 어떤 뭐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네, 제가요 지금 현재 청소년 교육을 시작한 지 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를 청소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아이들은요, 네. 청소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가정의 문제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네, 더 좁게 얘기한다면 네네. 부모들의 문제, 부모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10년 이후에 다시 부모 교육이라는 파트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보다는 아무래도 교육학이 폭이 네네. 넓으니까. 그런데 아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청소년과 부모를 모두 이렇게 아우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소년원에 자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아이들 볼 때 선생님의 어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를 같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 그때 마음 어떠신가요? 선생님과의 대화, 아이들과의 네.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가 다 다르실 텐데 그렇죠. 네. 먼저 한번 거꾸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네. 학교 폭력 현장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네. 그 아이를 소년원 가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제게 복도에서 딱쌤 딱 손을 들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원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반갑다고 안아줘야 될까요? 그때 난감함과 함께 마음이 이렇게 부모 마음으로 쓰린 그러네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웃지 그때는, 못할. 웃지 못할 일이고 반갑다고 하지 못할 그런 일도 벌어진답니다. 그러네요. 진짜 반갑다고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네네. 만나면서 이렇게 학교에서까지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 이렇게 두루 보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막
학교 밖의 청소년이든 학교 안의 청소년이든 우리 부모들이 그들을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청소년 자녀 이렇게 저도 이제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청소년이 될 아이까지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보면 가장 많이 이 고민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사실 이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강의하실 때 질문을 받으신다던가 이럴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던가 혹은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현장에서요, 제일 많이 받는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애가 공부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질문은 뭐가 있냐면요. 네. 내가 만약에 이성 친구를 사귀어요. 네. 그럼 그 아이의 모든 고민은 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좋아, 좋아. 네, 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연예인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의 고민은요, 연예인에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야동이라든가 포르노라든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네. 그 아이는요, 그게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요, 아이들의 고민이란 건 미래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와 지금 나에게 있는 이슈가 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습, 여기에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질문 중에 좀 아까 제 귀를 솔깃하게 한 게 아이들의 성에 대한 질문한다고 하셨단 네네네. 말이에요. 좀 방송 중에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저도 궁금해요. 네. 아이들은 도대체 성에 대한 거 어떤 질문 하나요? 네, 아이들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네. 제 가정에서 저와 저희 남편의 가정사에 있어서 부부성을 제일 궁금해합니다. 부부의 성 어떻게? 네네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 아이들은 이론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야동을 봤던가 포르노를 봤을 때, 거기 나오는 성생활에 관해서 네.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요. 아. 그 화면상에 있는 화면을 네. 그대로 기억 속에 가지고 와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답하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시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네. 너무 과한 대답이 갔을 경우에는 그 아이의 상상 이상의 네. 내용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네. 너무 밑에 있는 이론적인 얘기를 가져갔을 때는 네. 그래, 저 선생님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에 대한 난이도와 수준을 알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요. 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때 어떻게 했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맞춰서 제가 대답을 해주는데 팁이 있다면요. 네. 이론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 가깝게. 그렇죠. 실제 가깝게는 제가 오늘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어떤 대처 능력,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솔직히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야, 그렇게 교묘하게 아주 아이들의 마음을 탁 울리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많다면 또 우리 부모의 고민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뭐 저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모들은 어떤 고민을 주로 하게 되나요? 네, 부모님들의 제일 많은 전화가 뭐냐면요. 네. 자식의 현재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네. 첫 번째도 공부, 네. 두 번째도 공부, 네. 세 번째도 공부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초등학교 부모님이신데도요. 네. 내 아이의 대학에 대한 입학 사정관, 네. 내 아이 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초등학교인데? 그럼요. 아니, 초등학교인데?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내 아이가 무엇이 제일 고민인 줄 아세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요. 네. 아니, 우리 애가 어린데 고민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걔는 걱정거리가 없대요. 그 애는 어리니까. 그럼요. 그럼 그게 맞나요? 왜 없겠어요? 그 아이가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으로서 그거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직도 어리다고 보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네가 뭐 그렇죠. 이렇게 고민이 많아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아이는 어리긴 어리지만요. 네. 정확하게 하나의 인격체이자 네. 존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지금 제가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부모의 고민과 아이의 고민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네네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 혹시 나의 관심사와 내 아이의 관심사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저는 질문 한 가지고요.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혹시 부모님들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울고 아, 얘 비밀이 어떤 게 있으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죠. 그게 저는 궁금해요. 아, 그러네요. 저도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정말 좀 반성합니다. 네, 좋네요. 좀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아이들의 고민을 좀 더 궁금해줘야 되는 엄마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경험에 의하여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은 담배 안 펴 라고 얘기했더니 에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손 냄새 맡아봐요. 뭐 가방 한번 털어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전 저희 아이 믿고 싶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네. 완벽한 게 아니라 서툰 건 맞아요. 음.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알고 있는 내 아이가 네.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는 아이일까요? 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아이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가지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요. 네. 가정에 돌아왔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지는 얼굴이 있어요. 아. 네,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얼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네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얼굴이 또 있다고 봐요. 인격체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청소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래 관계입니다. 네네. 왜냐면 가정에서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가서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 아이가 사회화를 배우는 첫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친구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체가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선생님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친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요? 친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것 제가 같아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는 네. 내 아이의 10이라는 얼굴을 봤을 때 5, 6,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7 정도? 저는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50%도 채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게 사실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네. 부모와의 가면, 선생님과의 가면, 그리고 친구와의 가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가면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런 거 있었어? 라는 것 좀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학교 가면요. 진짜 웃길 줄도 모르고요. 조용히 앉아서 오로지 공부만 하는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 집 아들 학교에서 그렇게 웃긴다며? 개그맨 뺨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우리는 아들이 아빠를 닮아갖고 아주 내성적이야. 그래서 나를 좀 성격을 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만 그 집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만 가면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웃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 아이의 친구 관계가 성격이 집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이니까 친구가 몇 명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방문을 열면서 갑자기 듣게 됐는데 아이의 친구가 많다는 사실을 아이의 통화 내용을 듣고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내가 알던 아들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의 여러 가지 가면이란 뜻은 네. 뭘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의 가면 속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또 저는 아이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건요, 혹시 내 네. 아들이 네. 엄마인 나에게 했을 때의 모습과 음. 아빠인 남편에게 했을 때 모습이 어떻던가요? 다르던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 더 좁게 얘기한다면은 네. 사회생활 속의 아이의 모습도 다르지만은요, 네.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아빠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아는 것 또한 어쩌면은 부모로서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아이를 아는다. 아이와 네. 소통을 한다. 아이와 이야기를 해본다.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또 다른 질문 좀 한번 더 네,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지 저 아직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럼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내 자녀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셨나요? 혹시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의 화제거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혹시 딸 같으면은 우리 아이가 요즘 패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쵸.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아마 아이가 부쩍 운동을 좋아한다든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를 외운다든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아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아,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찾아봐라. 네네네. 근데요, 아이의 관심사를 찾아보려고 하면, 네. 솔직히 좀 아까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화가 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아이들 관심사 해봤자, 막 이 화장하는 그렇죠, 거, 머리부터 시작해서 치마는 몇 센치를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아이들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모 끝나고 나면, 친구, 아니면 연예인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 화제거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죠? 화가 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선생님은 청소년 시기에 네.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나요? 좋아했죠. 누구 좋아했나요? 그때 이선희, 보세요. 박남정, 네네. 혹시 조용필. 그때 엄마 화장품 몰래 바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남의 화장품을 좀 바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에게 관심사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대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해줄 거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우리 아이는 이러지는 않을 거야 하는 내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네요. 네, 내 아이는 이 시간에 분명히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휴대폰으로 연예인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화나죠? 하나죠. 네. 네, 내 아이가 학교 갈 때 봤더니만은 치마가 무릎 위에 한참 올라갔네. 올라가죠. 네, 학생이면은 길게 입어야 되는데. 그쵸. 내 머릿속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 속에 네. 행동과 대답이 안 오니까 부모로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네, 한 박자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한 박자만 기다려라. 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 아이를 위해서 청소년 시기는요, 꼭 누구나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농담 속에 아세요? 길거리에 있는 세입 크로바를 찾을 것이냐, 네입 크로바를 찾을 것이냐. 세입 크로바가 빠르겠죠. 저는요, 네. 평범하면서도 행복을 가져주는 세입 크로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그럼요. 찾는다. 왜냐면은 내 아이는요, 네. 평범한 네입 크로바가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보통 아이인 세입 크로바입니다. 평범한 네잎 크로바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평범하면서도 네잎 크로바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그런데 네. 평범한 세잎 크로바라고요, 내 아이는. 아, 저 무슨 말이냐면요. 청소년 시기는 누구나가 다 옵니다. 네. 그러면은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도 겪고요. 네. 또래 관계도 형성이 되고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요. 나밖에 모르고요. 엄마라는 사람은 언제부턴가 알 필요가 없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네. 청소년 시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제가 급하게 이제 제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서 네, 네, 잠깐 네. 선생님한테 이 해결책을 한번 네, 여쭤보고 그러세요. 싶은데요. 저희 아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엄마 나 오늘 학원 못 간다고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전화를 끊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선생님 담임 네네. 선생님께 전화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늘이 엄마한테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하늘도 모르시길래 그래서 모르시는군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했다는 얘기 못했어요. 네네. 그리고 한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집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구나 이러고는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다른 문제로 그랬네요. 네네. 또 이제 상담이 좀 며칠 남았길래 상담하실 때 제가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네 어머니 다행입니다. 편히 쉬세요 이러고 왔는데 그 문자를 아이가 본 거예요. 아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아빠야. 아빠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얼버무리긴 했지만 네네. 문제는 앞으로 제 아이가 저를 믿을까요? 그 걱정이 너무 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제요? 네, 제 생각에는요. 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원에 못 가니까 엄마가 얘기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엄마로서 그 아이가 걱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엄마의 머릿속에는 학생은 학원을 가야 된다. 결석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정답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못 가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요. 네. 숙제를 못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친구의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어쩌면 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한 박자를 기다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방송 보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내 아이가 습관적으로 학원을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오늘 한두 번 정도는 학원을 빠먹고 싶다라면 빠지면 안 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오늘 하루 쉬어 이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나 무엇 때문에 오늘 학원을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단추였고요. 네.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은 왜 정답을 아이에게 묻지 않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는지.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엄마는 마음에 솔직하지 않으셨어요. 뭘까요? 아이에게 들키셨잖아요. 선생님께 네. 전화했다는 건. 네. 그거는 그 아이에게 엄마의 신뢰성을 잃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큰일 났다고요. 저 차라리 어떡하냐고요. 한 박자만 기다리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거짓말 하셨습니다. 또 뭐 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 아빠가 아닙니다. 저 아빠라고 했는데. 서성이십니다. 서성. 아빠는 엄연히 집에 있잖아요. 네. 아이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존재가 학교에서는 뭐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 이런 상담이 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 엄마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사실 그때 네가 학원 안 간다고 하길래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선생님께 먼저 전화를 했어.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들켰다는 게 네. 겁도 나지고 네가 화가 날까 봐 네. 또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는요, 저는요, 솔직한 마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함. 네. 처음에 부모로서 솔직함이 힘들어서 그렇지, 솔직하면요, 그 뒤에 따라올 문제들이 쉽게 풀린답니다. 전 나름대로 안 들키려고 네. 그렇게 어떻게 둘러대 봤는데 네. 저 이제 수습을 그러면 가서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놔둬야 되나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시되 첫 단추부터 하나하나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그때는 너를 믿었어야 되는 건데 엄마의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학교부터 전화한 거 네. 미안해. 이렇게. 우리 제일 쉬운 말 있죠. 미안해. 그 다음 뭐죠? 사랑해. 사랑해. 그 다음 또 뭐 있죠? 고마워. 고마워. 예. 이 단어는 사실은요,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새기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예, 그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미안해.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사랑해라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강의를 많이 가서 보면요. 나는 부모야. 나는 엄마야. 그치. 엄마가 어떻게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 때로는요.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누구니까? 엄마니까. 엄마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또 그게 이렇게 되네. 예, 엄마가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어른이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아이 사춘기를 지금 맞이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아이의 사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네.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걸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또 사춘기가 그렇게 또 해석이 네, 되네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뭐냐면요. 흔히 사람들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네.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내 아이는 내 행동과 모습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나가는 소낙비 보다가 서서히 스며드는 가랑비가 훨씬 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럴 것 같네요. 네. 자, 젖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의 모습을 정말 오늘 뭔가 또 다시 내 아이들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부모와 청소년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먼저 청소년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말 아니면 부탁하시고 싶은 말, 네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를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먼저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참 괜찮은 아이예요. 여러분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요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참 괜찮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맞아. 예, 여러분 스스로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난 참 가치로운 사람이야 하는 자아 존중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청소년, 네. 사춘기 요 시기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질문. 네. 네. 혹시 부모님들도 스스로 질문하는 거 참 좋은데 네.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네. 질문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찾게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자아 정체감. 뭐 질문의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네. 어떠실까요? 자아 정체감이란 건요. 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은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들어보셨네요. 네. 나는 누구인가는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아, 이게 내 색깔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동안에 엄마가 사주시는 옷을 계속 입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서 바깥에 나갔는데 아이들하고 옷을 비교해 봤는데 내가 왠지 모르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네, 경우 네. 있잖아요. 네, 가끔 맞아요. 가다가. 애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해. 엄마, 앞으로는 옷을 사오지 마세요. 마세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해요? 돈?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는 카드 거예요. 달라고 하겠다. 네.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부터 쥐가 사 입었다고. 엄마들은 그게 반항이며 말듣구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가요, 말대꾸를 하나 할 때마다 그 아이는 자아정체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이제 자기 그렇죠. 질문을 그렇게 끌어나간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아, 나는 이런 색깔의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엄마에게, 아니,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화를 내는구나. 내가 이랬을 때 감정 상태가 상하는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의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이 자아 정체감이란 걸 꼭 찾아가야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 시기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이가 말대꾸가 늘어났어요. 반항을 많이 해요. 언제부터 엄마의 약속을 자꾸만 안 지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보면 나는 누구인가, 네.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네. 잘하는지 계속 나에게 물어보고 그럼요. 질문해라. 그런 이야기,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네, 좋네요. 자, 저조차도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서 답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답이 뭉쳐지는 눈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는 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제안은요. 네. 이 방송을 꼭 음. 교육기관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네. 보고 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교육비 예산 중에서 네. 제 생각에는 50%를 초등학교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즉 뭐냐면은 초등학교 과정에 부모 교육 수업을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해할 때 아니면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그 전에 부모 교육을 들어야지만 아이와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뭐라 얘기해요?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대화를 안 하고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실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에게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모 교육을 한다는 말은 엄마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교육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식 농사는 엄마 혼자서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방송을 각 대학교 총장님 보고 계신가요? 총장님. 총장님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거기에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지금 현재 강의가 17년째면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각 대학교에 네. 교양 과목으로 어른됨과 부모됨이라는 수업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아, 어른됨과 부모됨. 네. 우리는 너무나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거와 네.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배운다든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고등학교까지가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와 사회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해서 부모됨과 네. 그 다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다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양 과목으로 꼭 총장님들께서 과목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네. 부탁을 세 뭐가 있을까요? 번째는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아이가 24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21살이에요. 다 그런데 키우셨네요. 아직 다 키우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다 모든 걸 착하리라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말 중에 뭐가냐면요. 네. 나 이제 너 포기했다. 아, 아니면 나 할 만큼 했다. 다 했다. 음. 아니면 너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나가. 요 세 단어는 꼭 좀 써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네.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네가 언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아이들은 나가란 말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 아이들은 나가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갈 곳이 있을까요? 갈 것 같은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나가면은 갈 데 없더라고요. 갈 곳이 한번 해보셨네요. 네, 네, 해봤습니다. 아이들도 갈데 자기들이 없더라고요. 친구를 만나서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부모님들께서 나가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콩 한답니다. 좀 갈 곳이 없답니다. 가라면 가지 이럴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네, 아니네요.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께서 네. 아무리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요 세 단어 아시죠? 제가 뭐라고 했죠? 나 이제 너 포기했어. 포기했어. 두 번째가 뭐였죠? 나 너에게 할 만큼 했어. 했어. 세 번째 너 그러려면은 나가. 요 세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인생 끝까지 내 자식과 부모 관계라면은 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네, 오늘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이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 제가 청소년의 부모라서 그런가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 들으셨죠? 나가 소리 하지 말래요. 포기했다는 소리 하지 말래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궁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다음에 또 이런 해결 방법 이런 거 저희에게 또 한번 나와주실 기회가 아유 그럼요. 저야 청소년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요. 또 속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답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핸드폰 들고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며칠 전에 사실은 이건 제가 해본 방법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답이 왔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네, 그 답이 올 줄 알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왜 그러는데 라는 답이 아닌 응, 나도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또 다음 시간에도 여지없이 이 자리에 찾아올 텐데요. 자막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꼭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 아니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삶에 있어서 난 이렇게 자신 있게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